자, 안녕하세요. 4단원 아이겐밸류 앤드 아이겐벡터 영상을 같이 봅시다. 자, 이전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 영상은 순간적인 대학원 생활에서의 심신 안정을 찾은 제가 누군가의 부탁을 받아서 심심한데 좀 스테이블해져가지고 누군가의 부탁을 받아서 찍고 있는 영상이고요. 지속성이 전혀 없다라는 사실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5시 반까지 찍을 건데 5시 반 이후에 내가 할 일을 하고 나서 다시 이 영상을 잡을 확률이 0에 수렴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후속작을 기대하지 마시고요. 이해할 수 있는데 그냥 최대한 설명해 드릴 테니까 볼 수 있는 데까지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누군가가 이거를 이진벡터라고 불러서 제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데, 이진벡터라고 읽는 게 아니라 아이겐벡터라고 읽으면 되고요. 아이겐벡터,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라고 읽으면 됩니다. 이게 사실 선형대수라는 과목 전반에서 상당히 중요해요. 상당히 진짜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얼마나 딥하게 이해하냐가 사실 전반적인, 님들이 대학원을 가든 아니면 수학을 좀 제대로 하려고 하든 통계학을 하려고 하든 이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라는 녀석이 뭐 하는 놈인지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열정이 좀 넘치던 과거의 이 영상을 선형대수 대수 멘토링 시리즈인가? 그 이름으로 올라온 선형대수 초창기 멘토링 그 영상에 보면은 13편인가? 그리고 11편인가? 보면은 선형변환과 대각화라는 이름에 상당히 있어 보이는 선형변환과 대각화라는 이름의 그 라이브 영상이 있을 거예요. 걔를 보세요. 그 2편인데 한 번 찍었다가 좀 너무 막 설명한 것 같아서 한 번 다시 찍어서 총 2편이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 그거랑 이제 그 전에 나오는 행렬식이랑 그 정도 보시면은 이 챕터가 뭔 얘기하는 건지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좀 더 오버뷰적인 측면의 얘기고, 지금 당장은 이제 좀 더 여러분들도 시험을 보셔야 돼. 한 달 남았죠? 시험을 보셔야 되니까. 저도 시험이 한 달 남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의 시험 공부에 그나마 좀 유의면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강의 노트를 파쿠리 해가지고 따라가고 있는 영상을 찍고 있는 건데, 꼭 보세요. 제발. 그거는 내가 봐도 좀 잘 찍었고, 제가 찍은 거 중에 하나 남기라면 그거 남기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시작해 볼게요. 일단 써있는 데피니션 같은 거는 사실 반쯤 그냥 메모장 느낌으로 보고 있는 거라 그냥 따라가면서 봅시다. 자, 이거 만족하는 쌍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X랑 람다 X라고 부른다. 그런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자,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뭐냐면 이러한 얘를 찾는 거예요. 이 쌍을 찾는 거예요. 쌍을 찾는다는 게 뭔 소리냐? 또 이해가 안 된다, 그죠? 자, 일단 첫 번째로 무슨 소리냐면, 자, 봐봐요. 일단 인트로덕션. 자, 인트로덕션. 와, 아까랑 똑같이 인트로덕션 하고 많아요 라고 생각하기엔 저 멀리에 인트로덕션 말고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여기 이제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를 계산하는 그런 게 나온단 말이죠. 너무 끔찍하다,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아이겐벡터, 아이겐밸류가 뭔지를 소개하는 겁니다. 자, 뭐냐면 요거를 만족하는 람다랑 X 페어를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라고 불러요. 자, 뭐라 그랬죠? 페어라고 그랬죠? 페어. 뭔 소리냐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정말 쉬운 예시예요. 자, 요런 행렬이 있어요. 자, 요런 행렬, 이 행렬에 어소시에이트 하는 이 행렬이 A예요. 이 행렬에 내가 1, 0을 곱해 볼게요. 얼마 나와? 하면은 1, 0 나오네요. 그죠? 0, 1을 곱해 볼게요. 얼마 나와? 하면은 0, 2가 나오네요. 그죠? 자, 그래서 보면은 얘를 이제 V1, 얘를 V2라고 부를게요. 자, 그러면 A V1은 V1이죠. 그죠? A V1은 V1. 그래서 A V1은 아이겐밸류 1에 해당하는 아이겐벡터예요. 뭔 말을? 방금 얘기한 순서대로 얘기를 하셔야 돼요. 아이겐밸류 1에 해당하는 아이겐벡터를 찾은 거예요. 오케이? 자, 다음 A V2는 EV2죠. 그러면 V2는 아이겐벡터예요 라고 하면 되고, 아이겐밸류 2에 해당하는 아이겐벡터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아이겐밸류랑 아이겐벡터는 같이 가야 돼요.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봐봐요.
아이겐 밸류 값을 일단 먼저 찾아요. 무슨 의미냐면 어소시에이트 된 아이겐 벡터가 존재하는 아이겐 밸류 값을 찾는 게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이해하셨죠? 예를 들면 내가 여기다가 뭘 곱해도 AX는 3X 요걸 만족하는 A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존재하는 X는 존재하지 않아요.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트로덕션인 거야. 그건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곧 머지않은 미래에 AX는 3X를 만족하는 아이겐 밸류가 존재하지 않는다. 아이겐 벡터, 코레스폰딩 아이겐 벡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곧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사실 이 행렬은 너무 쉽게 생겨서 아이겐 밸류가 그러니까 아이겐 벡터를 갖는 아이겐 밸류가 1과 2다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어떤 행렬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찌어찌 해서 아이겐 벡터를 갖는 아이겐 밸류들을 쭉 리스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각 아이겐 밸류마다 찾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어떤 순서로 계산이 되냐면 지금 방금 우리는 얘를 계산해 봤더니 방향 이게 스칼라베 한 꼴로 나오네. 얘를 계산해 봤더니 스칼라베 한 꼴로 나오네 해가지고 지금 계산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 어떠한 방법을 써서 그 어떠한 방법은 좀 이따 나와요. 어떠한 방법을 써서 요 친구의 아이겐 밸류가 1이랑 2라는 걸 알아요. 그 다음에 AV는 V를 만족하는 V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식을 만족하는 V들을 쭉 찾는 거예요. 그리고 AV는 EV 요거를 만족하는 V들을 또 쭉 찾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이겐 밸류를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5가 아이겐 밸류임을 보이시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겐 밸류를 먼저 찾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생긴 것만 보면 전 사실 누가 봐도 아이겐 벡터를 먼저 찾아야 될 거가 생겼지만 아이겐 밸류를 먼저 찾는다는 사실 충격적이죠. 아이겐 밸류를 먼저 찾고 그 아이겐 밸류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들을 쭉 찾는 방식으로 굴러가요.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이게 아이겐 밸류 서로 다른 아이겐 밸류를 갖는 아이겐 벡터들끼리는 별로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의미가 없다는 이유는 뭐냐면 자 봐봐요. V1이랑 V2가 서로 다른 벡터인데 얘는 람다가 얘도 람다가 람다고 얘도 아이겐 밸류가 뭐 람다가 람다는 아이겐 밸류가 람다고 얘도 아이겐 밸류가 람다라고 쳐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AV1은 람다 V1이고 AV2도 람다 1 람다 V1 미안 람다 V1이고 AV2는 람다 V2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런 무슨 좋은 일이 생기냐면 봐봐요. AV1은 자 생각해봐요. A CV1 이렇게 계산했다 쳐요. 그럼 이거는 C AV1이랑 같죠. 이거는 C 람다 V1이랑 같죠. 이거는 람다 C V1이랑 같다. 그죠? V1이 아이겐 벡터였는데 CV1도 아이겐 벡터네. 그죠? 자 그러면 A V1 더하기 V2는 A V1 더하기 A V2는 A C 왜 C가 나와 A 람다 V1 더하기 A 람다 V2 밖으로 빼 묶어 람다 이제 A를 왜 써? 람다 V1 더하기 람다 V2 각각 이제 아이겐 밸류 적용해서 그럼 람다로 묶어 V1 더하기 V2 V1 더하기 V2도 람다를 아이겐 밸류로 갖는 아이겐 벡터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럼 뭐예요? V1이랑 V2가 둘 다 람다를 아이겐 밸류로 갖는 아이겐 벡터면 V1 더하기 V2도 람다를 아이겐 밸류로 갖는 아이겐 벡터고 CV1도 람다를 아이겐 밸류로 갖는 아이겐 벡터고 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람다를 아이겐 밸류로 갖는 아이겐 벡터들을 모았다라고 하면은 요게 뭐가 돼요? 서브스페이스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요거예요. 아이겐 스페이스. 쉽죠? 오케이 좋습니다. 오케이 하나 해결. 자 다음 자 요거의 아이겐 밸류를 찾고 그것의 아이겐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를 찾아라. 와 그죠? 서브스페이스가 나왔으면 베이시스를 찾아야죠. 근데 이제 우리는 널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를 찾는 법도 알고 아이겐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를 찾는 뭐 컬럼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를 찾는 법도 알고 로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를 찾는 법은 아는데 아쉽게도 아이겐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를 찾는 법을 모르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은 난 대체 뭘 할 수 있는가? 자 근데 보세요. 람다가 6이라는 걸 알고 있다. 그죠? 자 그 말은 AV는 6V를 만족하는 거를 다 모으겠다라는 얘기로 보이네요. V를 다 모을 건데 AV가 6V인 걸 다 모으겠대요. 야 이거 되게 그거랑 비슷하지 않냐? 요거랑 되게 비슷하지 않냐? 요거랑 되게 비슷해 보이지 않냐? 요거 뭐였어? 널 스페이스야 널 스페이스. 자 AV는 6V
a 빼기 6iv는 0벡터랑 똑같아요. 자, 요거를 자 영상 멈추고 납득을 해보십시오. 자, i라는 거는 요거예요. 그러니까 6i라는 건 요런 식으로 생긴 거예요. 자, 영상 자 멈추고 납득을 해보세요. 오케이, 뭐 납득했겠지 뭐. 납득 안 했으면은 뭐 아무튼 이거 성립하거든요. 자, 그럼 이거 뭐야? 이거 완전 이거 아님? 네, 뭐 거의 끝났네. 사실상 거의 다 끝났네요. 그죠? v라는 6에 해당하는 아이겐밸류 E6는 이거구나. 맞아, 이게 다예요. 널 스페이스의 베이스에서 구할 줄 알죠? 넘길게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자,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뭐라 그랬죠? 그러니까 AV는 3V를 만족하는 V가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있어요. 잘 생각해보면 뭐가 있냐면 V가 0벡터면 된단 말이죠. 아까 전에 영상을 보다가 이 부분에서 의문을 가지셨다면 당신 천재예요. 자, 왜? 널 스페이스에는 항상 0벡터가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잘 생각해봐요. 널 스페이스에는 항상 0벡터가 들어가잖아. 아이겐 스페이스는 사실 널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0벡터가 항상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0벡터는 모든 아이겐 밸류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가 되죠. 자, 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다.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0벡터는 생각을 안 합니다. 0벡터를 아이겐 밸류라고 아이겐 벡터라고 부르는 거는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아이겐 벡터가 없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이 아이겐 밸류에 코레스폰딩하는 아이겐 벡터가 없다라는 말 뒤에는 0벡터 말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로 이해하면 된다라는 걸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널 스페이스가 0벡터 말고 다른 원소를 가지려면 널 스페이스가 0벡터 말고 다른 원소를 가지려면 무슨 뜻이에요? 널 스페이스의 차원이 0보다 크다라는 얘기죠. 차원이 0보다 크다라는 얘기죠. 널 스페이스의 차원이 0이라는 거는 AX는 0이 해가 없다는 거니까. 그죠? 자, 그럼 A-6i라는 녀석이 해를 가져야, 그러니까 넌 트리비얼 솔루션을 가져야 되죠. 넌 트리비얼 솔루션을 가진다는 건 널 스페이스의 디멘전이 0이 아니라는 거죠. 널 스페이스의 디멘전이 0이 아니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행렬이 인버터블 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친구가 인버터블 하지 않으면 아이겐 스페이스가 생겨요. 이해와? 뭔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어떤 A라는 행렬을 가지고 있을 때 그 행렬에 람다 i를 뺐을 때 요게 is not invertible. 이게 하는 람다를 다 찾으면 그게 아이겐 밸류들이 되는 거고요. 그 아이겐 밸류들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들을 찾으면 그거 어떻게 찾아요? 널 스페이스로 계산하면 된다니까? 이 친구의 널 스페이스 계산된다니까? 그 널 스페이스를 계산하면 아이겐 벡터들을 짜라락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결론까지 온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서 왜 이 친구가 1이랑 2만 아이겐 밸류로 갔느냐라는 거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겠죠. 여기서 1i, 즉 아이덴티티를 빼면 0002가 되는데 0002면은 널 스페이스가 1차원으로 존재하잖아요. 0차원 랭크가 1이 널리티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되는 거고 2를 빼면 마이너스 1, 0, 0, 0이 되는데 그것도 널리티가 1이니까 문제없이 잘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결국 핵심은 요 새끼가 인버터블이 아닌 람다를 찾고 그것에 대한 A-람다의 널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를 찾아주면 아이겐 스페이스의 베이시스, 즉 아이겐 벡터들을 다 싸그리 찾을 수 있겠구나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이그젠플 4.4는 뭐냐면 지오메트리컬리하게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자, 생각해봐요. AV는 람다 V 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V를 통과시켰는데, 그러니까 V를 A라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통과를 시켰는데도 여전히 스칼라 배한 꼴이라는 건 방향이 같다는 거예요. 방향이 같다. 자, 그럼 잘 생각해봐요. 얘 뭐예요? 라고 하면 여기다가 A, B를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A 나오고 마이너스 B 나오니까 이거는 X축 평행이동을 시킨, X축 반사이동을 시킨 거란 말이죠. 대칭이동, 반사이동에 대칭이동? 이거예요, 이거. 자, 그럼 이 변화를 했을 때 방향이 안 바뀌는 애가 누가 있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얘 안 바뀌죠. 얘는 그대로니까. 그대로라는 건 뭐예요? 그대로라는 건 AV가 V라는 거잖아. 아이겐 밸류가 1인 거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 아이겐 밸류가 1인 거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X축 위에 있는 모든 벡터들이 전부 다, 즉 말인즉슨 이 녀석을 베이시스로 갖는 서브스페이스가 통째로 AV는 람다 1에 해당하는 아이겐 스페이스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녀석도 보면 방향이 바뀌었는데 이 방향이 바뀐 게 아니죠. 람다가 마이너스 1인 거죠, 이건.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오리엔테이션이가 이제 부호 생각 안 하면은 스칼라베 했을, 그러니까 둘이 평행하다는 말로 해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연산 결과가 평행하니까 AV는
마이너스 v에 해당하는 게 y축 위에 있다.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되게 쉽죠? 그래서 이제 find all the eigenvalues and corresponding eigenvectors of the matrix A from exercise 4.1에 나오던 개를 찾으래요. 어떻게 하느냐면 그러니까 말인즉슨 3 마이너스 람다 1 3 마이너스 람다 요 녀석이 널 스페이스가 있으면 된다는 거죠.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자, 뭐 실제로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는 감이 잘 안 오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사실 이거에 널 스페이스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아는 법은 하나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싶긴 한데, 자, 일단 자리를 바꿔요. 3 마이너스 람다 1 하고 람다가 3일 수도 있나? 그냥 하지 맙시다. 헷갈리니까 지워칠게요. 자, 어쨌든 요 녀석의 우리는 어떻게 잘하면 요 녀석의 아이겐밸류랑 아이겐벡터를 전부 다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당연히 이 모든 행동은 지마드 3 위에서도 할 수 있겠죠. 뭐 인버터블이니 널리티니 랭크니 그런 얘기들은 임의의 필드 위에서 다 할 수 있어요. 필드가 뭔지 모르면 그냥 넘어가요. 임의의 대수구조 위에서 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 뭐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디터미넌트 얘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네, 디터미넌트 얘기로 넘어갑시다.